안녕하십니까. 저는 20년간 삼천리 금수강산 이 땅 위에서 오직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을 연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 박종서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집을 사야 할까요? 팔아야 할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 질문에는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초조함과 또 기대감이 존재하는 표정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에서는 이 과열된 주택시장의 지나친 투기 열풍을 잠재우고 실제 거주할 집을 사려는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기 과열지구도 지정하고 다주택자, 또 주택임대사업자, 법인주택, 투자회사에서 주택 매입하는 것에 대한 과세체계를 다시 정비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과 수년 전입니다만은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바닥에서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집을 사야 합니까? 팔아야 합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똑같은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질문에는 집값이 이제 더 이상 상승할 여력이 없이 무기력하게 부동산은 이제 끝났다라는 한편으로는 느긋함과 또 한편으로는 포기할 정도로 답답함이 있는 듯한 그런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심리적인 표정이죠. 이럴 때는 정부에서는 집값이 너무 많이 하락하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시키고 또 해제하고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진행해 왔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주식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하나 원포인트를 해서 어떤 주식을 사면은 이익을 남길 수가 있을까요? 종목 하나를 선정해 주세요라고 하듯이 집도 하나를 찍어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참 이 부동산은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실물 자산으로서 국민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우리 개인의 사유 재산에 있어서도 굉장히 높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갈 거냐, 그 다음에 돈 가치가 하락할 거냐 하는 돈 가치와 집값의 대결을 하면은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이 돈의 가치와 집의 가치가 대결을 했을 때는 누가 이길 건가 하는 건데 참 이 돈 가치가 이길 때도 있고 집값이 이길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또 비길 때도 있죠. 어떤 때는 집값이 이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돈 가치가 이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년, 수십 년간 보면은 이 돈 가치가 하락했죠. 집 가치는 점차적으로 상승을 했고 물론 이 가운데는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숱한 파장이 있었고 집값 역시 마찬가지로 오르고 내리고 숱한 파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 우상향으로 쭉 해왔다는 사실은 그래프에서나 이 권투 선수 두 사람이 돈 가치와 집
집값의 대결의 승자는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집값이 오르기도 하고 또 집값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가격 추이와 주가 변동 추이, 집 가치, 돈 가치의 그래프상에서 보면은 아파트 가격도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우상향으로 상승을 했고 또 주가 변동 추이도 보면은 우상향으로 갔죠. 집 가치도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갔다. 돈 가치는 인플레로 인해서 떨어졌다. 하면은 그러면은 앞으로도 아파트 가격이나 주가 변동이나 집 가치나 돈 가치가 이 가치가 우상향으로 쭉 계속해서 갈 거냐, 돈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질 거냐는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는 우상향이 왔지만은 이 가운데는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하면서 실패와 성공 투자자들이 많이 나타났겠죠.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 집 가치도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하면서 숱한 파동을 거치면서 궁극적으로는 현재까지 우상향을 해왔다는 거고 이 돈 가치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이 돈의 가치는 점차적으로 인플레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어 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아파트나 주식같이 오를 때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팔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다 부자가 됐겠죠. 이 마켓 타이밍을 그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그래프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만 있다면은 모두가 부자가 되겠죠. 그런데 그 마켓 타이밍을 맞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가격은 상승해 왔다. 돈 가치는 떨어졌다는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일, 모레,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는 누구도 모르죠. 궁극적으로는 우상향할 것이라는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또 급락할 수도 있고 급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섣불리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야 되는가? 팔아야 되는가? 주식이나 주택은 팔기 위해서 사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식은 내가 현금이 여유가 있어서 은행에 넣어두어도 이자가 별로 없고 하여 말 그대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할 정도로 여윳돈으로 사야 한다는 겁니다. 산 후에는 그대로 보관한다는 생각으로 사서 이거는 보관용이다. 애완용으로 샀다 할 정도로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하는 것은 이게 마켓 타이밍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맞추기 게임을 해서는 노름판에서 돈 잃듯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집도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내 형편에 맞추어서 매입을 해야지 누가 집 사서 돈 벌었다더라.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말에 현혹이 돼서 무리하게 빚내서 연끌어서 사게 되면은 그것도 운 좋게 레버리지로 그 효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은 반대로 경기 침체나 조그마한 충격에서도 버틸 수 없게 되면은 큰일이라는 거죠. 자칫 잘못해버리면은 집은 없어지고 되레 은행 빚에 대한 이자를 평생 동안 갚아야 하는 흔히 말하는 금융 노예로 전락하는 일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한 주의가 필요하죠.
평생 보관할 주식이나 집이라면은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물론 비쌀 때 팔고 또 저점일 가격이 살 때 사면은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죠. 그거와 관계없이 내가 집을 산다, 내가 주식을 산다, 이런 개념이라면 궁극적으로는 그래프에서도 봤지만은 우상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면은 언제든지 저는 좋다라는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여러분과 40대, 50대 베이비 부모 여러분, 부동산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이 스윗홈을 꿈꾸고 있는 세대와 70% 이상인 나의 재산인 부동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앞으로 부동산 킹TV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다들 부자 됩시다.